평양에서 군 소속 전기기사로 일하던 한 남성이 비밀 별장으로 호출됐습니다. 상관은 그에게 경고했죠. 오늘 본 건 전부 없는 거다. 그가 발전 기실 아래에서 발견한 것은 평양 지하를 관통하는 거대한 터널이었습니다. 이 터널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고 그는 왜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 상관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너 지금 당장 나와. 10분. 저는 평양에서 군 소속 전기기사였습니다. 전선 고치고 발전기 점검하고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상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늘 본 건 전부 없는 거다. 알겠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북에서 중요한 시설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보면 안 되는 걸 보게 된다는 뜻이죠. 트럭 짐칸, 덮개로 가려진 어둠,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멈췄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길은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치웠습니다. 평양 외곽인데 왜? 내려. 빨리. 별장이 보였습니다. 낡은 외벽. 하지만 창문 너머 불빛이 환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온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난방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양 시내도 추운데 여긴 따뜻했습니다. 발전기 점검에 15분. 저는 공구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발전기를 보는 순간 이상했습니다. 용량이 너무 컸습니다. 이 건물엔 과했습니다. 전선 배치도 이상했습니다. 한쪽은 위로, 한쪽은 아래로. 아래로 전선을 따라 눈으로 쫓았습니다. 복도 끝, 계단, 그 아래로 전선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뭐 보냐? 등 뒤에서 상관의 목소리.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나가자. 트럭에 다시 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왜 전선이 지하로? 그 아래엔 뭐가 있을까?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질문이 제 목숨을 건 탈출의 시작이 될 줄은. 일주일 후 또 호출이 왔습니다. 같은 곳이다. 준비해. 이번엔 달랐습니다. 상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늘은 아래도 봐야 한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래? 그 계단 말인가? 별장에 도착했고 발전기실로 갔습니다. 점검을 마쳤습니다. 상관이 말했습니다. 따라와 복도 끝으로 걸어가니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금속문이 3개 있었습니다. 경비병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상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문, 걸쇠를 풀었습니다. 두 번째 문, 또 풀었습니다. 세 번째 문, 마지막 걸쇠,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이 아래로 뻗어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려가. 전선 점검. 한 발 한 발 내려갔습니다.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전선이 천장에 가득했고 계단 끝에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넓었습니다. 사람 서너 명이 나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환기구도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넌 본 게 없다. 터널을 따라 걸었습니다. 50m? 100m?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돌아간다. 올라오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저 터널은 어디로 이어질까? 평양 시내? 아니면 더 먼 곳? 차에 타고 돌아오는 길 상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 건 꿈이다. 알겠나? 예.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꿈이 아니라는 걸. 평양 지하에 또 하나의 길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길은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사흘째 내렸습니다. 송전탑이 무너졌습니다. 평양 전체가 꺼졌습니다. 아파트, 병원, 학교 모두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상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병원 발전기 돌려라.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공구를 챙겼습니다. 그때 무전이 왔습니다. 대기. 별장 먼저다. 예. 병원이 먼저 아닙니까? 명령이다. 차를 돌렸습니다.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도착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불이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난방도 작동 중이었습니다. 뭐하러 온 거야? 다른 기사가 말했습니다. 여긴 이미 됐는데.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별장 정상입니다. 병원 가겠습니다. 대기하라. 환자들이 있습니다. 명령 따라. 30분이 지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평양 시내가 보였습니다. 깜깜했습니다. 병원도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장은 환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악도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무전이 왔습니다. 병원 가도 좋다.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환자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발전기를 돌렸습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둠은 우리 목, 빛은 그들의 것. 그게 이 나라의 진실이라는 걸. 며칠 후 동료가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형,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그 별장 지하 터널 말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거 없어. 봤어요. 저도 갔었거든요. 동료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전쟁 나면 우리도 저길 못 쓰죠? 왜 답 안 해요? 맞죠? 우린 못 쓰죠? 조용히 해. 여기 사람 많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린 안 돼요? 저는 그 친구 입을 막았습니다. 집에 가. 술 많이 마셨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냐? 상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재배치. 어디로요? 모른다.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 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공구함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재배치. 북에서 그 말은 추방이라는 뜻입니다. 탄광, 농장 아니면 더 먼 곳. 돌아올 수 없는 곳. 그날 이후 아무도 지하 터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른 척.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사라진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해안가 시설 점검이다. 이번엔 눈가리개를 씌웠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조용히 해. 차가 한참을 달렸습니다. 멈췄습니다. 눈가리개를 벗겼습니다. 바다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린내가 났습니다. 방파제 너머로 요트가 보였습니다. 하얀 요트. 깨끗했습니다. 저게 뭡니까? 넌 못 봤다. 별장이 또 있었습니다. 겉은 낡은 창고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은 달랐습니다. 발전기실 아래다. 내려가. 또 계단이 있었습니다. 또 지하였습니다.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넓었습니다. 환기시설도 더 좋았습니다. 전선 점검에 터널을 따라 걸었습니다. 끝에 문이 보였습니다. 열렸습니다.
요트로 이어지는 통로였습니다. 직통이었습니다. 지하에서 바로 요트로. 이건 상관이 말했습니다. 여긴 없는 곳이다. 기록도 없다. 알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하 터널, 별장, 요트, 전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탈출로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들은 지하로 내려가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안전하게, 조용히. 하지만 우린 지상에 남아서 죽을 것입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상관실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명단이었습니다. 이름들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도 보였습니다. 그 옆에 X 표시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X 표시, 북에서 그건 제거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상관이 돌아봤습니다. 뭐하냐? 아, 점검 보고 드리러. 나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였을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일까? 동료처럼 너무 많이 생각했기 때문일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개였습니다. 남아서 사라지거나 떠나서 살아남거나.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지하에서 안전하게 죽느니 지상에서 위험하게 살겠다고. 살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들처럼 특권을 누리지 못해도 최소한 제 발로 걷고 싶었습니다. 준비는 빨랐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는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평양 외곽 지형, 국경 근처 산길, 강 위치, 전부 외웠습니다. 며칠 동안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식량, 옷, 나침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용기.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별장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음악이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 전체를 가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있었습니다. 선택할 권리, 떠날 수 있는 용기. 그날 밤 마지막으로 평양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어딘가 또 정전이 났나 봅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국경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눈보라, 산, 강 모두 넘었습니다. 총성도 들렸습니다. 뒤쫓아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얼음이 깨졌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헤엄쳤습니다.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평양 방향.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곳. 그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지하에는 하늘이 없었습니다. 조명만 있었습니다. 천장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하늘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지하 통로는 특권층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차별을 깨는 건 용기입니다. 당신에게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정말 당신의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하를 버렸습니다. 지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되찾았습니다.